if they thought about it for a few hundred hours. Tomorrow they would wake up, they would all buy Bitcoin, and Bitcoin would be $5 million a coin. 저는 오르면 아쉬워, 떨어지면은 역시 비트코인은 믿을만한 게 못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한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트코인만 사는 사람, 바로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의 초록 원들 있죠, 이런 원들, 이 하나하나가 다 매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매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 크기가 크면 많이 산 거고요, 작으면 조금 산 거거든요. 2020년 8월 처음 비트코인을 사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계속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현금이 생기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요, 필요하면은 전환사채, 막 주식 발행, 자금을 끌어와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트코인을 사모은 결과 2024년 5월 기준으로, 여기 보이죠? 2024년 5월 요쯤 기준으로 21만 4천 개, 비트코인이 21만 4천 개를 모은 거예요. 전 세계의 발행량으로는 거의 약 1%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매입가가 한 3만 5천 달러 정도. 이게 여기 보면은 22년에 약세장 보이죠? 이때는 진짜 미친 듯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 이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25년에서는 더 올라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직각 상승 보이시나요? 이게 29,600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우르르 산 날입니다. 가격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산다, 그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나, 이 마이클 세일러의 논리를 여러분들께 핵심만 뽑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사람의 논리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4년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이 위험 대비 보상, 그죠?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논리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역사를 보면 모든 법정 화폐, 즉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들은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50년에 한 번씩 통화가 붕괴가 됐고요. 고대 로마 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터키, 레바논, 이 다양한 국가들의 똑같은 반복된 패턴들이 수천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러가 강조하는 부분이 특히 이거예요. 화폐라는 게 처음에는 건전하게 시작을 하지만 전쟁이나 권력자의 탐욕으로 인해서 과잉 발행이 되게 되고 결국 신뢰를 잃고 붕괴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이클 세일러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법정 화폐는 무너진다, 달러는 무너진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류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드의 가치를 100이라고 뒀었을 때 달러의 가치, 그리고 파운드화의 가치, 엔화의 가치 다 하락을 해요. 다 하락을 해서 이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골드 하나, 그러니까 골드 하나와 달러 하나의 가치를 두고 비교해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세일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을 비트코인의 골드러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 이 시대가 거의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약 한 100년 정도 이어져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입에 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반감기를 거쳐서 점점 발행량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불신 속에 있긴 하지만 제도권 진입을 거치면서 점점 제도화되는 과정을 밟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사실 골드로 들어가는 것과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돈을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의 돈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규제나 ETF, 기관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24년도 당시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금과 비교해 보면은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그 자리를 대체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제도권 편입, 특히 이제 ETF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세일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트코인의 IPO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랙독이나 뭐 피델리티 같은 어떤 월가의 어떤 거물들이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들고 상장시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ETF의 등장이라는 게 사실 세일러가 이야기하기에는 상품 하나 추가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금처럼 S&P 500처럼 제도권으로 이제 포함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규제가 로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서 좀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오든 뭐 누가 오든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 속에서 굴러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원래는 뭐 이렇게 비트코인에 계속 옛날부터 미친 사람이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책 쓴 게 있거든요. 2011년도에 더 모바일 웨이브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거대한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 시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때의 경험, 2011년도의 경험을 비트코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을 과소평가했듯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모두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비싸지 않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일러는 뭐라 그러냐면 되게 막 강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조금 제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애플을 1993년도에 샀어야 했다고 후회하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괜찮다는 거죠. 맨하튼 땅을 1800년도에 샀어야 됐다고 우리는 후회하는가? 그죠? 여전히 좋은 투자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여기 이 수준, 굉장히 이제 밑에 있는 수준, 그러니까 아직 1%밖에 이제 채택이 안 되었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요. 15년 된 자산이죠. 비트코인이 한 15년, 17년, 18년 이 정도, 20년 이내가 된 자산인데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이게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금이 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마이클 세일러는 하면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클 세일러의 시선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전 세계에는 정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만약 세일러라면, 그죠? 마이클 세일러라면, 제 전부를 모두 비트코인에 걸었다면 저는 뭐 할까? 아마, 그죠? 하루 종일 비트코인 창 보면서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죠? 양자 컴퓨터 최근에 막 뉴스 뜨면서 비트코인이 막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이때 이게 뭐 뉴스 하나라도 뜨면은 막 설렁설렁해서 막 팔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규제가 하나 나오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꽤나 제 삶이 피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실에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감정과 심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최선의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감정이나 심리를 배제하고 투자하는지는 고정 댓글로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